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모님, 잠시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행복하세요. 저는 진 출판사에서 나온 양상호라고 합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행복하시죠? 예. 저는 진 출판사에서 나온 양상호라고 합니다. 예. 사장님,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야, 사장님한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그게 아직은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그럼 한가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주 준비가 다 잠깐이면 되면 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팜플렛은 현관 앞에 두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진 출판사의 양상호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좀 많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낮 시간이라서 여자 혼자 있는 집은 절대 문을 안 열어주시거든요.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바로 쫓겨날 게 뻔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화장실만 잠깐 쓰면 안 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3분이면 됩니다. 3분 안에 이 모든 걸 해주겠습니다. 정말이세요? 예, 당연하죠. 3분이면 가능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저쪽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야, 집이 이게 근데 문이 예? 잘 안 닫혔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처음에 죄송하지만 이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돌아야 할 집이 100가구쯤 되거든요. 말이 많이 하면 입이 금방 마르는 데다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매번 또 거절당하는 일이라서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저 같아도 화장실에 쓰게 해줬는데 이 물까지 달라는 말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화장실까지 쓰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탁도 좀 들어주실까 해서요. 안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리차네요. 네. 이거 신혼이신 모양입니다. 아기자기하게 막 꾸며놓은 것이. 네. 저희도 신혼 땐 이런 컵을 썼었죠. 이 분홍색 커플컵요. 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또 추억 아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게 또 신혼 때만 누릴 수 있는 호사죠. 그게 이제 커플컵이 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같은 모양으로 2개씩이었죠. 컵, 슬리퍼,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까지 뭐든지 커플로요. 이 결혼한 지 10년 넘으니까 이 뭐든 따로 합니다. 그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가끔은 저 변기까지 따라 갖고 싶어져요. 그놈의 변기 뚜껑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내리고 사용하면 되는 건데 번번이 안 내렸다고 막 잔소리 하더라고요. 사장님 아이분은 어떠세요? 제 연애만 그런가요? 그게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이상하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게 어머님이 그려주셨던 구수한 보리차맛 그대로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집이 참 아기자기하네요. 있잖아요. 야, 저도 어려서 만화책 많이 봤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이 만화 본 지도 꽤 됐네요. 이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만화책이 책꽂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참 순수한 분인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요즘요, 이 현관문 열기가 스위스 비밀 금고 열기보다 어려워요. 그 영업사원이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거절하지 못할까봐 그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걸 겁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저 영업사원이라면 이 병긴 모두 피하거나 무시하게 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모두 선생님만 같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요 이 이제 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셨는데 보셨나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막 올드보이 찍어도 될 만큼 방음술이 막 잘된 집이라고 막 자랑했거든요. 야, 이게 유명한 가수에도 안 나갈 거라고 했었는데 참 아쉬워요. 이 만화막 말고는 이렇게 만화책 만화집은 처음이에요. 저 그거 건드리면 제가 선생님 목소리를 방했나요? 그게 근데 이 만화책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분명히 어디서 봤어요. 설마요? 이거 아주 낯익은데요? 그런가요? 예, 이 그림체가요 아주 낯익어요. 이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이거 어디서 봤더라. 제 작품입니다. 예? 제가 그린 만화예요. 그 제 작품요. 아, 이거 만화가시구나. 네. 야,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책들이 가득했군요. 야, 이거. 아이, 뵙게 됐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예? 저를 알아봐 주실 줄 알았어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 딸이 좋아하는 만화가시네요. 저희 닮아 만화책을 좋아해가지고 사서 책꽂이에 막 꼽아두거든요. 그래서 낯익었었던 거예요. 따님이요? 예, 제 딸 방에서 이 선생님 만화책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출판사 직원들과 저만 아는 비밀인데. 비밀요? 워낙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책을 알아봐 주시니까 저는 아, 되게 그럼요, 감사하기도-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이 광팬이라고요. 야, 이거 따님이요. 예. 제 작품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이런 훌륭한 작품을 그리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영광이죠. 정말로 아주 잠깐 희망의 끈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을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죠. 언젠간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아니 선생님,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며칠 후에 제 딸 생일이라서 특별한 선물이 하고 싶어서요. 제가 또 사인 같은 건 안 아유, 해봤는데. 무슨 겸손의 말씀을요. 이건 안 되겠고. 책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 책이요. 아, 그러면요, 여기 사인 주겠어요?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사인만으로도 황송한데 책까지 주시니까 저야말로 영광이죠. 아유, 그냥 이름 쓰시죠. 이 녀석은 저도 못 타본 비행기를 타겠네요.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이야, 정말 멋진데요 이거. 생수 한 잔 드릴까요?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번엔 토로로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웃집 토토로는 수십 번 봤죠. 야, 저도 이 감독은 알죠. 가끔은 고양이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 커다란 고양이 인형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캐릭터 산업이야말로 21세기형 첨단 산업 아니겠습니까? 버스 정거장에 눈을 감고 서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야, 그 디즈니에서 캐릭터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 자동차 시장보다 크죠. 야, 그래서 저도 이 캐릭터 사업에 투자했다가 홀랑 말아먹었습니다. 아니, 이 만화를 이따위로 만드니 망할 수밖에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선생님,
이게 토로로입니까? 고양이 버스인데요. 그럼 이게요. 이건 메이고 이건 사츠이요. 아니 그럼 토로로는 토토로요. 아 얘도 토로. 여기. 아 여기 있네요. 그 토로로가 주인공이죠. 글쎄요. 근데 고양이 버스는 주인공 다니면서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그 200만 원이면요 중고차도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네? 아유 용서하세요. 제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은 가끔 이성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휴 투자책 벌어먹이다 보니까 이 모든 가치 기준이 돈과 연관되곤 하죠. 네. 그 예술하시는 분은 저희와 뭔가 다르겠죠. 아 이게 뭐 예술이랄 것까지 있나요? 만화 선생님 앞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저는요 신문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화를 봐요. 비록 4단짜리 만화지만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죠. 신문을 보는 사람이 똑똑하든 무식하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잘 모르는 놈들이 그 아는 척하느라고 막 써놓은 거잖아요. 글쎄요. 다리 책에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며 위인전기 삼국지까지 다 사줬더니 저도 모르는 신들을 막 줄줄 외웁니다. 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지식 교양 만화를 그릴 때는 따로 공부를 해요. 아 지식 교양 많아요. 따님께 사주셨다는 위인전기나 삼국지 같은 그런 만화요. 그 따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 서적을 읽거나 소설이나 영화를 봅니다. 창작 만화를 그릴 때도 인물의 직업이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공부한 후에 작업에 들어가고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책들이 많았군요. 이게 또 필요할 때마다 막 사다 보니까 집이 온통 책뿐이네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제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충분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 메스나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메스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물건 만들어 파는 대기업도 참여하는데 책 파는 저희 회사에서 메스나 운동은 당연한 거죠. 네. 당사에서 보름 동안 예술가에 한해 전집률을 30% 할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오늘이 이 메스나 운동 마지막 날이라서 이 담당 사원제랑 5%를 더해서 35%를 할인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5%는 제 수당에서 공제되는 거라서 웬만해서는 안 해드리는 건데 아까 저 신세해졌으니까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선생님을 도와드릴 방법은요. 이야,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당사에서 출판한 대백과서는 매년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서 사진은 충분히 넣었으며 사진은 실사에 가까운 상태에서 인쇄되어서 퀄리티를 많이 높였어요. 자, 앉으시고. 자, 이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원가가 조금 비싸지지만 당사에선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이 최고의 제품을 최저 가격으로 팔아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사전을 살 마음이 없는 데다가 예, 이해합니다. 생각지 않은 물건을 보신다는 게 선뜻 내키지가 않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당사의 메스나 운동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백과수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아셨다면 벌써 샀을 게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요. 저는 아직은 선생님께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어제 찾아간 화가분께서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백과사전을 사냐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아니 그 예술하는 분이 인터넷 자료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이 검증된 자료도 불법적인 자료들이 많은데 자기들 권리 찾을 때는 저작권 노래를 부리면서 저희 저작권은 막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똥배만 볼록 튀어나왔죠. 자고로 예술하는 사람은 이 똥배가 튀어나와서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야. 뭐 매일 밤샘 작업하시느라 그 스트레스로 부는 것이 뭐 이게 살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은 이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한때 그분의 전시회 기다리면서 가슴 설렌 것이 한두 번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은 솔직히 저희 책 비쌉니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소설책도 한 권에 15,000원 하죠. 근데 그 표지만 컬러고 나머지 닭백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책은 총 투년색 컬러에 소설책 2~3배 되는 두께와 크기니 당연히 비싸야 맞습니다. 자, 총 52권이니까요. 소설책 기준으로 계산하면 52 곱하기 15,000원이면 78만 원이죠. 거기에 두께와 크기가 3배에 해당되니까 78만 원에 3을 곱하면 234만 원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사진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퀄리티는 빼고 계산한 거예요. 게다가 이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만 당사에선 정가를 겨우 이 30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300만 원요?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00만 원 정가의 제품을 오늘까지 하는 메스나 운동의 30%와 제 수당
오프를 제외하면 겨우 195만 원에 국내 최고의 백과사전을 장만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금액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까 6개월 동안 매달 32만 5천 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32만 5천 원이면 한 달 술값도 안 내는 게 아닙니까? 저는 술을 마실 줄 모릅니다. 브라보. 예술의 고통을 그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 야, 이거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유명한 만화가가 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기로 다짐했거든요. 아유, 그럼요. 당연히 유명한 만화가가 되셔야죠.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길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 예술하는 분이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달 책값으로 32만 5천 원도 쓰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건 예술을 그만하겠다는 뜻이죠. 그 순수 예술 하신다는 분이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 그렇지만요, 아직 제가 이제는 그 정도- 글로벌 시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만화책을 낸다는 건 전 세계와 맞짱뜨는 거죠. 요즘은요, 이 방에 앉아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세상이죠. 미술은 어떻고요? 피카소 초기작부터 유작까지 한국 미술관에서 진품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터넷에 보신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그 동네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기도 편하고 네, 좋아요. 당연하죠. 제 딸이 좋아하는 작가분이신데 어느 그 똥배 나온 화가와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 안 되죠. 작가분들 작업 시간이 대부분 저녁이라 이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볼 수 없고 이 제때 자료를 찾지 못하면 그 예술적 영감이 막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 예술가들의 작품은 영감으로부터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감요? 네 그렇긴 하죠. 예, 한 달에 32만 5천 원만 나입하시면 이 도서관을 찾아가는 번거로움 없이 원하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아주 신나는 일이죠. 게다가 매스나 일원으로 가격 할인 기회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고요. 조금 안타까운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건데 이거 어차피 사게 될 건데 날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스 한 잔 드릴까요? 예? 예, 좋습니다. 주스 맛있겠네요. 자, 아유,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그 세기를 뛰어넘을 작품을 남기실 예술가께서 그런 조악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세하고 쉽게 쓰여진지 한번 보셔야죠. 아유,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야, 이거 여러분들은 개구리네요. 이번에 의뢰받은 작품이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벌써 일을 봐주셨군요. 역시 유능하신 분은 다릅니다. 와, 이 사진들을 좀 보십시오. 마치 살아서 막 뛰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개구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미처 몰랐어요. 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여기는 우리들이 흔히 보는 국방색 얼룩무늬 개구리까지요. 야, 이거 너무 두껍이네요. 개구리보다는 조금 징그럽게 생겼네요. 그 개구리 막눈에서도 두꺼비는 악역이었죠. 개구리 기억하세요? 그럼요. 지금이야 서울이 온통 콘크리트로 뒤덮였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서울 변두리에서 농사지었어요. 대학 때는요? 그땐 뭐 개구리 따위에 관심이 없을 때였죠. 거지는요? 작은 꼬마 거지였어요. 죽은 개구리를 들고 다니는 작았지만 지독하게 더러웠던 아이요. 글쎄요. 그 개구리 왕자는 들어봤어도 그 작은 거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읽으면 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술을 먹어서 그런지 막 까박까박합니다. 가끔은요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막 누르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잠시만요. 여기 오면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럼요. 요놈이요.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징그러워야 할지. 그러면요. 요놈이요. 그 개구리는요. 나무꾼의 마음 한기퉁이에 감춰진 그 무언가랑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 내용을 알아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세일하자드 이야기만큼이나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나무꾼이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를 만나요. 나무꾼은 그 개구리가 불쌍하게 생각돼서 도시락을 먹여줘요. 밥 한 술 주고 싱거울까봐 반찬 한 술 주고 또 밥 한 술 주고 반찬 한 술 주고 한 번씩 웃어주면서 도시락을 다 먹일 때쯤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무꾼은 지고 있던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는데 개구리가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나무꾼은 지게작대기며 나무찜, 심지어는 지게까지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대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무꾼이 다시 그 개구리가 생각나 근처 마을에 갔는데 마을은 온통 폐허가 되어 있고 노인 한 분만 힘없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사연을 물으니까 어느 날 커다란 개구리가 나타나서 마을의 가축과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개구리가 생각나 말을 했더니 그 노인이 그게 바로 나다 라면서 잡아먹었대요. 그게 끝인가요? 네. 아니 그 나무꾼이 개구리 뱃속을 탈출한다거나 그 용감한 앙전이 나타나서 개미개구리를 막 해치운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개구리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원고엔 거기서 끝나는데요. 아유 그럼요. 이 개구리 말고 이 두꺼비로 하세요. 개구리 왕눈이 나던 두꺼비보다 더 징그럽고 흉측하게 생겼군요. 그 은혜도 모르는 개구리한테는 그것도 황송한 노릇이죠. 개구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자 선생님, 그 몹쓸 개구리로 어떤 놈을 고를 생각이세요? 자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그럼요. 이런 예쁜 개구리로 그릴 생각이세요? 그게 아직은... 작고 예쁜 주황색을 갖고 있으니까 순진하고 착한 나무꾼을 유혹하는 판무파탈 이미지로는 제격이네요. 그리고 화살독 개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돌을 갖고 있어서 화살촉에 발랐다. 딱이에요. 아메리카에서만 산다고요, 여기. 이야, 선생님이야말로 이 백과사전이 꼭 필요한 분이시네요. 집에 책을 쌓아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선생님처럼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진짜죠. 이야, 이렇게 제 주인이 다 만나니까 제가 다 보람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림이 첨부돼 있어서 자료를 찾기도 쉽고 비교하기도 편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인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말이죠. 이 홈스쿨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재가 이 백과사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애들 학교 숙제 때 필요한 참고서점을 알고 계신데 아우 천만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까 다시 선생님 댁에 찾아와도 될까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럼요. 제 딸도 데려오겠습니다. 딸까지요? 당연하죠. 선생님을 만난 걸 알면 제 딸은 오늘 저녁이라도 달려올 거예요. 딸과 함께 오면 친한 척 해줘야 합니다. 그럼요. 여기부터 설명하시면. 네. 캐나다에는 여름 방학이 길죠. 예. 한 2달쯤 되나요? 몇 달은 기다려야겠네요. 자, 확인 좀 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는 줄곧 만화만 그렸어요. 부모님이 성견지명이시군요. 부모님이 아니라 형이요. 형님도 만화가시구나. 교회 형요. 교회 형이요? 그 교회 오빠는 들은 적 있어도 교회 형은 처음입니다. 교회 오빠요? 그 양다리에 걸친 여자의 흔한 수법으로 그 비슷한 것으로는 사촌 오빠가 있어요. 자, 오케이. 형이 좋아하시겠네요. 여기도 설명하셔야죠. 형 덕분에 만화를 그릴 수 있었거든요. 좋은 분이시네요. 재능을 알아봐 주시고 이 만화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말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럼요. 이만한 직업도 없죠. 이 정년퇴직이 있나 정리해고가 있나 이 팔이 잘리지 않는 한 평생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김종태. 김종태. 그 만화가 김종태 선생님. 김종태. 만화가 김종태. 야, 정말 멋지십니다. 이 책은 대대손손 사전까지 실리지만 저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남겨지고 싶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름 숫자 남기고 싶잖아요. 흔적이 아니라 의미로 남고 싶어요. 이 계약서처럼 흔적이 남으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회사에 1년 동안 흔적으로 남겨지고
선생님께서는 제 첫 번째 예술가 곡이라는 의미로 남겨지는 거죠. 의미로 남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몰랐어요. 아유 그럼요. 이 결제는 카드로 하실 거죠? 카드로 해야 하나요? 현금도 가능한데 제가 들기엔 좀 무거워서요. 아, 그러네요. 어쩌죠? 무슨 일이죠? 제 일을 도와주는 친구가 뭐 살 게 있어가지고 카드를 들고 나갔는데 그 언제쯤 돌아오나요? 한 2~3시간 후쯤엔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금도 가능해요. 하지만 들고 다니긴 무겁잖아요. 그죠?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점심 식사하시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게요? 제가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영업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영업에 대해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아유 물론이죠. 저도 점심은 먹어야 하고요. 혹시 약속 있으시면? 아유 오늘은 다행히 없네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 어떤 요리를 배우시나요? 가정식 요리요. 가정식요. 그 이탈리아 요리나 일식을 배우시죠. 프랑스 요리도 좋고요. 그럼 폼도 나고 나중에 레스토랑도 차릴 수 있고요. 가정식은 배워봤자 맨날 먹는 그 맛이잖아요. 맨날 먹는 그 맛을 잘 몰라요. 아유 선생님 농담도 잘하셔. 집에서 가족이랑 함께 모여 먹는 게 가정식이죠. 가족끼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리 배우는 건 재밌으십니까? 엄청 재밌어요.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고 있는걸요? 아 진짜요? 그러다가 혹시 요리사로 전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화 그리는 거 말고는 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만화를 그리는 시간보다 요리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저도요 영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계산기나 두드릴 줄 알았죠. 그것도 재능이라기보단 처자식 때문이었죠. 가끔은 다른 사람 때문에 길이 정해지기도 하죠. 아유 처자식이 뭔지. 어떤 재능이 있으셨는데요? 저도요 한때는 만화가를 꿈꿨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모든 게 한 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길요?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가고 싶은 길을 포기했죠. 가야 할 길. 후회하세요? 아휴 후회 항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고 결국 선택하지만 항상 후회가 남죠.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요? 결혼 후에는 아이와 만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더군요. 퇴근 후에 만화나 그리고 있는 아버지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끊임없이 선택했고 지금은 뭐 제가 만화를 꿈꿨던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렸죠. 그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바꾸실 건가요? 아유 그 왕년에 거창한 꿈 한 자락씩 앉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만화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유 이런 얘기는 그 낡은 선식 구석에서 많지 않지야 제맛인데 말이에요. 켜진 건가요? 네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점심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마늘 다지기, 파 다듬기 또 고수거든요. 안 되죠.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그럴까요? 네. 저 혹시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도 알고 계신가요? 은행 나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세요? 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 주인공이 은행에서 근무했다가 IMF 때 권고퇴직을 당해서 영업사원으로 성공하는 스토리거든요. 선생님, 제가 그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 IMF 전까지 다니던 은행이 흡수합병 되면서 퇴사를 당했고 영업을 시작했죠.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말이에요. 그 만화 주인공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글쎄요. 저도 아직은 잘. 선생님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데도요. 캐나다로 조기 유학 간 딸이 있어요. 아내도 함께 갔지만 두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아빠죠. 저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때렸어요. 아들에게 구걸도 시켰고요. 그렇지만 사랑하셨을 겁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겠죠. 예 맞아요. 형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그런 것뿐이라고. 날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가정식이란 것들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맛이 날까요? 집에서 먹는 건 다 가정식 아닌가요?
가정식 백반, 가정식 부대찌개, 가정식 레스토랑. 근데 맛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진짜 가정식인 거예요? 다 달라야 가정식이겠죠. 그 집집마다 그 맛이 다 다르니까요. 그럼 제 건 가정식이 아니겠네요. 저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니까요. 아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제겐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가정식일 거예요. 그쵸. 아, 그럼요. 영업사원이 동생을 초대해서 가정식을 대접해요. 아내와 딸과 영업사원 그리고 동생이 함께하는 식사죠. 아주 중요한데요. 딸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잘대고 아내는 굴비나 불고기 같은 걸 동생에게 밀어주기도 해요. 영업사원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처음 먹어보는 가정식이니까요. 그 아내랑 딸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와요. 아유, 다행이네요. 기다리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사막에서 모래알을 새는 기분이에요. 좀 더 쓰시죠. 이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래알을 새고 있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함이요. 맞아요, 그 기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들 거예요. 저는요,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야, 이 헤어졌던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결말 마음에 드네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 음식이란 것들 말이에요. 이것만큼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갑자기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맨날 술 먹고 다니느라고 집사람 생각은 못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아내 꽃이니라 교회 다녔는데도 말이에요. 아내분이 미인이셨나 봐요. 아유, 그럼요. 이 얼굴도 예뻤지만 마음씨가 더 예뻤죠. 야,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수녀 된다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가면 뭘 하게 되나요? 예? 그 봉사활동요. 그냥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가끔은 교회에서 준비해간 노래랑 선곡도 하고요. 약속도 하나요? 약속요? 어떤 류의 그 뭐든 그냥 흔히 하는 약속은 하죠. 하셨나요? 흔한 약속이니까 했을 겁니다. 흔한 약속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아이들한테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단 말처럼 그런 흔한 선의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 아유,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이 꺼려하는 아이나 노인분들을 담당했죠. 아마 뭐 그 사건만 없었으면 좀 더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인데요? 아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그 깜짝 선물하려고 기다리는데 교회 오빠를 만난 거예요. 집 앞에서 입술 크기 재보는 친한 교회 오빠요. 아유, 교회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분이군요. 예? 아, 그 교회의 그분. 아, 예, 예. 그 제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그 만화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아,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만화가 됐나요? 교회 형이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때쯤엔 자신도 유명한 만화가가 돼 있을 거라면서요. 이야, 진짜요?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형이 사준 스케치북에 제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채워지면 온다 그랬는데 오지 않았어요. 스케치북이 온통 까매졌는데도요.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길 위에서 나눠주는 식판 위에 초라한 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차려진 가정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겠네요. 제가 찾아갔죠. 자랑스러워 하시던가요?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 모습은 유명한 만화가가 아니라 꾸질꾸질하고 궁색한 문화생에 불과했으니까요. 좀 슬프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와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전에 유명한 만화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아유, 제 딸을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만화가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게다가
이 백과사전까지 갖고 있는 열정적인 망가시니까 곧 유명해질 거예요. 그쵸? 그럼요. 저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요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 믿어요. 당연하죠. 이게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이긴 한데요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맛있다고 칭찬까지 해주신 그런 음식이에요. 아, 정말 맛있겠는데요. 이제 이걸 꺼도 될까요? 아, 불편하셨죠? 아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가정식이라고 하긴 좀 과한데요. 집에서도 이렇게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글쎄요 그게. 싫으신가요? 아유 저야 영광이죠. 야, 좋은 사람이에요 형은. 내가? 난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요? 봉사활동까지 하셨잖아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자꾸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 진드기처럼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사람. 아내는 그 진드기 때문에 딸이랑 캐나다에 가 있어. 진드기 그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 자꾸 아이 학교에 나타나고 애기 학원에도 나타나고 뭔가를 보내고 우리 관찰하고. 야 그런 놈들을 하나를 주면은 뭔가를 더 요구하는 식이더라. 그 얼굴은 보셨어요? 내 앞에 나타났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 뭘 보냈는지는요? 그건 아세요?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온통 시커매진 스케치북이며 책이며 먹을 것들, 만화책도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스케치북이랑 만화책이요? 그래 그 경찰서에서 봤는데 표지가 음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야, 그 친구한테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 아직 약속한 시간이 되려면 멀었는데요. 그런가? 그래도. 따님은 누구예요? 어? 제 광팬이라는 따님 있잖아요. 오늘 저를 만났다고 하면 저녁에라도 당장 놀러 올 수 있다는 그 딸이요. 아, 그게 딸이 둘이야. 오늘 형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치? 그 카드를 가져갔다는 사람 말이야. 어디쯤 오는지 알 수 있을까? 오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런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유 그런 줄 알았는데 깜빡 잊었지 뭐야. 늦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이거든. 그럼 제 계약은요? 내일 받아가지 뭐. 내일요? 그래 내일. 오늘이 메세나 운동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이면 정가를 내고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유 계약서는 오늘 가져가고 카드는 내일 넣을게. 사람이 그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식사는 마저 하고 가세요. 아유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물병에 물이 비었네요. 아까 말했잖아 다 떨어졌다고. 아침에 물을 챙겼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입이 금방 마른다고 하셨죠. 그런데 너무 말랐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마셨으니까 없는 거지. 화장실도 사용하지 않으셨죠? 화장실이 급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아니 아까 변기 물리는 소리 못 들었어? 변기 뚜껑이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난 뚜껑 안 올리고 일봐. 됐지? 말씀이 또 다르시네요. 그것 때문에 아내와 다툰다고 하셨는데요. 내일 다시 올게. 내일. 마태복음 7장 8절. 급한 일이 생겨서 한 3일 동안 집을 비울 것 같아. 미안해. 카드 괜찮아. 그 집을 비우는 동안 친구가 집을 쓰기로 해서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원고는
3일 후에 오면 넘겨줄게. 고마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이래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전 당신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이러지 말고 말로 합시다. 만화성이 원한다면 계약서 파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곳에선 아무 일도 없던 겁니다. 형이 주무시는 동안 개구리 이야기를 완성해봤어요. 형 말씀처럼 두꺼비로 그렸어요. 이거 봐요. 마치 에일리언처럼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개구리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건 그래요. 제가 나쁜 놈이죠. 선생님 말씀처럼 남꾼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걔 나쁜 놈이죠. 왜요?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무꾼들처럼 지게작대기로 위협하거나 흉측하다고 침을 뱉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나무꾼이 준 건 희망이 아니라 동정이었죠. 도시락도 나눠줄 수 없는 그 싸구려 동정심. 아니에요. 전 그냥 책이나 팔러 다니는 외판 사원일 뿐이에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스케치북 기억나? 형이 나한테 사준 거잖아. 여기에 내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차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치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아이는 너무 많았어.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난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가 없었어. 내 만화엔 추억이 없어. 내겐 아버지에게 매맞던 기억과 구걸하던 기억뿐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만화가가 될 수 있겠어. 내게 추억은 형이랑 눈을 마주쳤던 그때뿐인데, 형이랑 한 번 더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그 기다림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조금 아플지도 모르는데 미안해하지 않을게. 형이 나한테 한 건 더 큰 아픔이었잖아. 그치? 여기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알잖아. 만화 선생, 난 아니에요. 전 그냥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만난 것뿐이에요. 날 기억해? 기억해. 그래. 그러면 기억해. 스케치북을 주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난한 아이들 도와준 것뿐인데 나한테 왜 이래? 다른 사람들처럼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야지. 그랬으면 유명한 만화가가 되겠다는 희망 따윈 갖지 않았을 거야. 겨울이면 아버지는 꿩 사냥을 하셨어. 눈이 소복히 쌓여서 무릎까지 오면 아버지와 나는 꿩 모이를 주러 가곤 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산에 오르면 청산가리 모이를 먹은 꿩들은 붉은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어. 그 꿩들을 만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는데 참았어. 그리고 나는 미소 짓고 있었어. 뱃속 깊은 곳부터 구토가 끓어올랐지만 참았어. 유명한 만화가가 되려면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야만 했어. 꼭 뱃속에 있는 작은 양의 청산가리면 한 이틀? 지독한 구토와 설사를 할 줄 알았어. 형, 나 뭐 하나만 물어볼게. 근데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오늘 형은 나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잖아, 그치? 형이 만난 아이들 중에 내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다고 했던 말 있잖아. 그거 진심이었어?
거짓말. 맛있다. 가정식 요리. 이런 맛이었구나.